최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문경예천의 최규일 의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임명되셨을 때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 오시는구나.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SOC 예산을 대폭 줄이고 복지성 현금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또 생산 유발 개수도 높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만큼 직간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OC 예산이 많이 감소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현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철도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표 좀 보여주세요. 표 1번. GDP 대비 SOC 예산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저게 그 말메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말메에 있는 외래 순대교입니다. 말메는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세계 최대 크레인을 우리 현대중공업에 단 1달러에 배달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7.8km에 달하는 이 대교를 완공을 시켰는데 이 다리 개통으로 하루 2만 명 이상 양쪽으로 가는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양국 GDP 이게 스웨덴 말메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한 다리입니다. 양국 GDP 11%가 이 지역에서 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주요 국가별 도로 연장인데요. 우리나라가 30입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2만 달러 GNP 2만 달러 시기에 국토 개수단 도로 연장인데요. 국토 면적과 인구를 종합했을 때 도로 연장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다음 화면.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기초 인프라 및 교통 경쟁력 지수도 보시다시피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27이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다음 점. SOC 노후화 전망인데요. 우리나라의 SOC 투자가 줄어들면서 아까 전에 표에서 봤습니다만 SOC 투자 비율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점점 노후화해서 30년 이상 된 SOC 비율이 저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SOC 투자는 이렇게 줄이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투입 확정된 결세는 저렇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신문에 난 것처럼 연일 여는 저공시갑에서 계속 그 복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7번 보여주세요. 표 7번. 그런데 이 예산 10조 원을 투입했을 때 과연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한 겁니다. 왼쪽 SOC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것이고요. 현금 지급했을 때 똑같이 현금을 10만 원, 현금 10조 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을 때 경제 효과가 어떠느냐 국회 예산정책처에 물어봤는데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조 원을 SOC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14만 명 증가합니다. 현금 지급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OC 투자했을 때 22조 3천 원의 생산 증가량이 예상이 됩니다. 현금 지급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도 SOC 투자를 10조 하면 0.57% 상승한다.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했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국민들에게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10조 원 지급하더라도 이 중에서 얼마가 지갑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가 나올지 30%가 나올지 그리고 50% 30%가 나오더라도 그게 해외여행 가거나 그 다음에 중국산 생필품 사면은 중국산 수입품만 늘어나고 돈만 해외로 유출될 뿐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10번 보다는요. 이게 거주자의 우리나라 국내인의 해외 소비 규모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쓴 돈이 저렇게 26조, 28조, 30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해외 카드 소비 현황입니다. 저게 억 달러 단위 표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해외에서 카드로 쓴 돈만 16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한마디로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 7번 표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SOC 투자를 더 해야지 이걸 줄이고 현금을 지급한다? 이건 아닙니다.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SOC 투자를 늘려야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지 이것이 성장 정책은 아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장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그 부총리께서 주역이라고 하시는데 이 성장 정책을 혁신 정책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했으니까 성장될 것이다. 결정 끼고 있어서는 성장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양극화가 지금 문제는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그렇게 복지를 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여러 원인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성장 정책, 육성 정책을 써야 되고요.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부문 간에도 어디는 연봉 2천이고 어디는 연봉 1억이냐 똑같은 공공부문인데 이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지 이런 구조를 가만 놔두고 현금 지급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하시고 혁신 성장을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잘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혁신 성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구조조정 그리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효과,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대한 멘트와 지금 앞으로 중요한 혁신 성장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SOC 예방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같은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일부 의원을 같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SOC의 투자 승수 고용 효과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또 그동안에 아까 주신 통계 중에서 SOC 스탁의 국제 비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이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한 4조 4천억 정도 SOC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가 기금 이렇게 변경이라든지 공격 선투자라든지 또 금년도 2월 예산이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아놨을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 SOC 투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택과 집중과 이 사업 우선순위 잘 정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 국토 중에서 이제 이 개발과 발전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발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현금 지급 또는 이전 소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겠다는 계획을 쭉 세워놓고 있고 지금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이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나중에 이제 지역에서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부가 어느 점에 중점을 두고 또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가시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